교화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중력과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력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히는 만류인력을 말합니다. 만류인력이라는 잡아당기는 힘과 그리고 원운동하는 물체에 발생하는 원심력이라는 힘을 합친 합력이 바로 중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류인력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중력을 파악할 수 있겠죠.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M과 M이라는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이 만류인력입니다. 얘네들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만류인력이라는 힘 F는 R 제곱분의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두 물체의 질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식은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질량에 비례하고.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은 만류인력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구에서의 만류인력과 원심력을 알면 우리가 지구에서의 중력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구에서 만류인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지구 중심과 그리고 지구 어딘가 표면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만류인력이겠죠? 근데 그 만류인력은 적도 지역에서 최소예요. 그리고 극지역에선 최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만류인력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봤다시피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지구는 완전한 원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는 이렇게 이건 좀 과장해서 그린 거죠. 지구는 이렇게 적도 부분이 좀 더 부풀어 있고 그리고 극지방이 좀 더 눌려 있는 그런 타원입니다. 지구 타원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도 부근은 반지름 R이 더 긴 거예요. 극보다. 극에 있는 R-보다 그 적도의 R이 더 길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서의 만류인력이 더 작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원심력도 한번 살펴볼게요. 중력을 알려면 원심력도 알아야 되니까.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원심력 힘 F는 질량 그리고 회전 반지름 그리고 회전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전 반지름이 길면 원심력이 더 크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지금 지구 타원체 상에서 봤을 때는 반지름이 적도 부근이 크니까 원심력은 적도 부근에서 최대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이 0이 됩니다.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야지 더 큰 건데 극지방은 회전의 중심 그 자체니까 원심력이 0이죠. 0. 자, 그래서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인 중력은 어떻게 되냐? 바로 자, 중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적도 지역에서는 중력 또한 최소겠죠. 왜냐? 만류인력은 작고 원심력은 크니까. 만류인력은 중심 방향, 원심력은 그 바깥 방향이니까 그 두 개의 합력이 중력인데 중력은 적도에선 제일 작습니다. 반면에 중위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되겠죠. 자, 원심력이 없으니까 만류인력은 곧 중력이 될 테고요. 그것은 그 적도에 비하면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중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냥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알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적도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지금 적도와 극지방에서는 중력이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는데 이 중위도 방향에서는 중심이 아니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중력은 언제나 지구 중심이다. 이거는 정확히는 틀린 말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F는 ma라는 거 알 거예요. F는 ma라는 가속도와 힘의 공식이죠.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건데 여기서 그 중력도 어쨌든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인 a 자리에 중력 가속도, 보통 우린 g라고 하거든요. 중력이 그래비티니까. 그래서 여기다 g를 써주면 F는 mg라는 중력을 구하는 식이 나옵니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렇게 해서 중력의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참고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중력은 우리 표준 중력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그 지구 타원체의 모양만 고려를 한 거고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고 지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지구 내부 밀도가 어디서나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측정한 중력, 그것을 우리는 표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중력은 같은 위도면 어디서나 같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구는 밀도가
다 동일하지가 않죠. 실제로는 여기 그림처럼 산맥도 있고 아래 뭐 해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측정하는 중력과 이 표준 중력과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중력과 실제 중력의 차이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중력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값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경우는 중력 이상이 플러스가 되겠죠. 반면에 실제 중력이 더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 중력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그곳에 밀도가 큰 물질이 있는지 작은 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고도가 높고 고도가 낮은데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의 밀도는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고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로 나타내겠죠. 자, 표현을 해볼게요. 중력 이상이 여기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요 아래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산맥이 있으면 밀도가 작은 물질이 더 깊은 데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낮고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에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중력은 고도가 높은 데선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 고도가 낮은 지역에선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나타날 겁니다. 자, 반면에 높이는 동일한데 이 그림처럼 높이는 동일하지만 그 지하에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와 밀도가 작은 물질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 보면은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을 때는 실제 중력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력과 표준 중력의 차이인 중력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로 나타날 테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철광층이나 감람암층 이런 게 매장되어 있는 곳은 밀도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고요. 반면에 대륙 지역이나 아니면은 암염이 차 있는 곳이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력 이상을 측정해서 지구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력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형성하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가 도대체 자기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지금 보면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지구에는 큰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석을 보면 N극에서 자기력선이 출발해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도 남극 쪽이 이제 N극을 갖게 되고요. 북극 쪽이 S극을 갖게 돼서 남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북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다이너모 이론이라는 건데요. 다이너모 이론에 의하면은 외핵에 있는 유체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외핵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유체 운동이 발생을 하는데 외핵에 있는 물질, 철이나 니켈과 같은 그런 금속 물질이 아마 녹아 있겠죠. 고온에 의해서. 이런 금속성 물질들의 그 속에는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고 이 유도전류에 의해서 지구 회전축을 따라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면은 물리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어떤 도선이 있을 때 여기에 전자들이 지나가면은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것처럼 외핵 안에 있는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막 자기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지구 자기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자기의 3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지구 자기의 3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편각, 그리고 복각, 그리고 수평 자기력,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지구 자기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편각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지구의 북쪽, 그러니까 지형적, 지리상으로 본 북쪽과 그리고 그 지구 속에 큰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북극은 다릅니다, 서로. 지리상의 북쪽을 우리는 진북이라 하고요. 지구 속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생긴 북쪽을 우리는 자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침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침반은 자성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은 실제로는 진북이 아니고 자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과 진북 그 지리상의 북쪽 간에 각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요 그림을 봐보면은 지금 여기서 자북극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지구 속에 있는 자석에 의해 생긴 북극은 여기인데 실제 지리상의 북극은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나침반을 봤을 때 나침반의 N극은 자북극을 가리키니까 실제 우리는 북극을 찾을 때 나침반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북극을 가리키는 것과 자북극을 가리키는 것 사이에 10도 정도의 그런 편각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편각이 몇인지를 알아야 실제 나침반을 보고 북극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북극과 자북극이 서로 연장선 상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편각이 0도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나침반 보고 북극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지역에선 지금 북극과 자북극 사이에 편각이 20도 정도가 나타나네요. 편각을 표현할 땐 참고로 이 내가 가고 싶은 북극보다 자북극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치면 10도 뒤에 이스트 자리를 붙여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북극보다 자북극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죠. 그럴 땐 웨스트인 W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복각이라는 건데요. 복각은 뭐냐면은 그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입니다. 나침반이 그냥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향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 아래를 향하게 되거든요. 그 차이 나는 각도를 우린 복각이라고 합니다. 자, 복각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기력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구의 자기력선이. 그럼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력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침반은 절대 북극을 향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력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일자로 가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나침반대로 일자로 이렇게 가지만 여기 있는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지금 그림처럼 얘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일 경우와 이 기울어진 각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북극 같은 경우는 자북극에선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침반이 완전히 수직으로 그냥 바닥을 가리키게 돼요. 반면에 적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복각이 0도가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구 자기의 3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 수평 자기력인데요. 이거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인 전자기력의 수평 방향 성분만 나타내는 걸 수평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지우고 보면요. 그 자기력선을 따라가는 게 이 전자기력인데, 그것의 수평 방향 성분 그리고 연직 방향 성분으로 나눴을 때 이 수평 방향 성분을 수평 자기력이라고 하고 이걸 지구 자기의 3요소로 넣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적도와 북극일 때 그리고 위도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북극 같은 경우는 복각이 90도니까 그 나침반이 그 북극을 향해서 향하고 있잖아요. 수직으로. 그럼 이때는 수직 성분인 연직 자기력은 최대겠지만 수평 자기력은 최소가 되겠죠. 이때는 수평 자기력은 0에 가깝습니다. 최소가 됩니다. 반면에 적도 부근에서는 그 여기 자기적도를 말하는 거 자기적도. 그 실제 적도가 아니고 이 자기적도 부근에서는 이제 그 전자기력의 수평 방향 성분은 최대가 될 테지만 연직으로는 향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보면 자기력선이 연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직 자기력은 여기서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 자기력이 최대가 됩니다. 연직 자기력은 얘랑 정반대가 될 테고요. 자, 이렇게 지구 자기의 3요소 편각, 복각, 그리고 수평 자기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죠? 이게 지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평면으로 놓고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항상 이걸 생각할 때는 지구 전체를 원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나침반이 당연히 북극이 저 반대편에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를 가리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복각과 편각의 존재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 이거저것 했지만 아마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지구 자기장을 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가? 그거라도 좀 알아야
아, 그래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지구 자기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자기장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평각과 복각을 예전부터 측정한 기록을 한번 표로 나타내 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막 1200년대에 측정한 평각과 복각, 뭐 1300년대에 측정한 평각과 복각, 뭐 100에서 150년대에 측정한 평각과 복각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지가 않죠. 이 말은 계속 평각과 복각이 변하고 있다. 즉 지구 자기장의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기 요소들은 일정한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방향과 세기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는 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지구 자기장이 남쪽이 N극, 북쪽이 S극인 것 같은 그런 자석이 들어있는 것처럼 나타낸 것뿐이지 이 형태는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변화가 일 단위로 변하기도 해요. 하루를 주기로 매일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일변화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린 영년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벤 앨런대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요. 여기 이 그림처럼 지금 자기장이 미치는 곳을 이제 벤 앨런대라고 하는데 이 벤 앨런대 덕분에 태양에서 오는 각종 플라즈마나 그런 그 자기 폭풍 같은 것들을 이 벤 앨런대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세기가 엄청나게 강력하거나 뭐 태양 활동이 활발하거나 그럴 때는 하루 단위로도 이 벤 앨런대가 영향을 받으면서 일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의 원인을 보면은 태양 활동으로 인한 자기 폭풍이나 태양에서 오는 플라즈마의 양이나 속도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 자기가 계속 변한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서서히 영양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게 여러분들 아마 지구과학원에서 배웠을 건데 판구조론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인 그 지자기 역전 현상 있죠. 고지자기의 역전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구 자기의 변화를 가지고 알아낸 거죠. 자, 어렵죠?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이해가 안 가면 좀 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플리커스 퀴즈를 내야겠죠? 선생님이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은 갤럭시 S10 5G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